자유한국당이 하는 짓 여러분들이 그쪽 뉴스를 잘 안 보시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황교안이 연일 쏟아내고 있는 말 사실상 다 가짜였어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김성수 평론가는 자유한국당한테 고발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저렴하게 모시겠습니다. 평론가라면 그 정도 고발은 받아야지 아 평론 좀 우와. 하는구나 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이력이 제대로. 아, 이게 확실히 뜻이네요 이제. 저렴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마스크 뭐 300만 음. 개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에 틀린 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심재철 등등의 모든 자들의 입에서 가짜뉴스가 막 살포가 돼요. 거의 가짜뉴스 자판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누르면 가짜뉴스가 나와. 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흔들어서 총선에 이기기 위한 전략이에요. 이게 너무나 심해지면 그나마 국민들이 중심 잡고 있으면 문제지, 망정이지. 만약에 야당 지지율이 더 높은 상태에서 이 상황이 벌어졌다면 정부의 방역 체계가 무너져요.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황교안이 그 가짜 뉴스를 계속 살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입만 열면 가짜 뉴스. 이거 심각한 문제죠. 문재인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메르스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예를 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가지고 특위 만들어서 정부가 하는 방역을 돕자 이런 식의 이야기는 못할 망정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유한국당 인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염병이 국내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마음속에 그 어떤 생각의 구조가 아 우리 국민이 안전해야지. 우리 국민이 건강해야지.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식들은 그게 아니라는 게 너무 눈에 선하게 보이잖아.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이런 거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문재인 욕만 하면 일단 우리 편은 나를 더 지지해 주겠지. 이 생각이 너무 그냥 투명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 유튜브 때문에 뭐가 지금 말을 시원하게 못해서 진짜 깝깝하긴 한데 정말 아우 꿀밤을 주고 싶네 진짜. 아니 그 포탈에 있는 모든 기사에 있잖아요. 그 악플에 어.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비난한 거에 300만 개 보냈잖아. 계속 이걸 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나오지도 않은 것들 사람들을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나 그런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저번에도 무주군수가 그 민주당 소속이고 해외 갔다 왔는데 무주군수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무소속이에요. 그런 것들을 핑계를 뭐냐면 보좌진 실수했네. 원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이자가 거죠. 그렇죠. 예.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 개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 국민이 분개한다.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실제 전화 물량 200만 개 중에서 1차분인 12만 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민간 차원에서 한중 민간 기업과 유학생이 추진한 민간 지원. 그러니까 목표는 그러니까 황교안은 300만 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전화 물량 그러니까 목표액은 200만 개고 현재 전화한 건 12만 개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스크 300만 개를 중국에 주어서 국민이 분개한다. 이딴 식의 그런 입을 확 그냥. 그러니까 마스크가 사과나무나 배나무 같이 하나 주고 나면 다시 키우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물건이라면 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생산 능력이 1000만 개를 줘도 남아 돌아요. 하루에 1000만 개가 예. 생산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유통업자들이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부작용이 있어서 부족해 보이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가진 생산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500만 개고 1000만 개고 줘도 된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300만 개 주고 나면은 한 몇 달 기다려야지 300만 개가 다시 생기는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데 게. 자한당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 저소득층한테 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예산을 깎는 애들인데 외국인 주는 게 얼마나 아깝게 보이겠어요. 저는 그 심정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조사를 해봤더니 포털 커뮤니티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확인된 것만 456개 종류별로요. 그리고 이 456개 허위 조작한 게 내용 중에 93%가 유튜브 채널 4개에 생산된 거야. 신의 한숨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가짜 뉴스 생산하는 유튜버들 4개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 그걸 황교안이 받아서 살포하고 커뮤니티에 그게 퍼지고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지금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야당이 여당이 공세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상당히 치밀하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국민에게 중국 눈치 보면서 자국민도 못 살피는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 프레임을 계속 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섞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오죽했으면 식당에서 그랬잖아. 언론이 국민을 개돼지 만드는 거 플러스 그건 기성 언론이 하는 짓이고 유튜브나 자유한국당 등이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포가 되니 나라는 엉망인 것 같고 우리는 혜택도 못 받는데 중국에는 마스크는 엄청 넘어가는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해 갖고 밥 먹으러 온 사람이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큰 소리를 이야기했다니까. 언론이 국민을 개돼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식당 와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중적이죠. 그렇게 겁나면 집구석에서 나오질 말아야지. 밥도 못 먹어야죠. 예, 밥 먹으러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위험하네 마네. 마스크 어렵네. 쓰고 밥 먹을 때 빼고 아무런 의미 있게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생각하면 그럼 아예 밥 먹을 때도 마스크를 쓰면서 먹어야 돼요. 자, 할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네. 오늘 방송 내용 기다리시는 분 많아가지고 네. 계속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대변인의 강민석 전 중앙일보 기자가 임명됐어요. 얼마 전까지 중앙일보 기자였던 분인데 일단 여러 가지 눈에 띄죠. 김우겸 대변인처럼 한겨레 출신도 아니고 중앙일보 출신인데 언론은 그따위 짓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김우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한겨레를 그만둔 지 꽤 있다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갔기도 했고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난 여기다가 딱 5글자 붙이고 싶더라고.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언론인이 바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싶어. 좀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하겠지만 네가 직접 해봐. 요 느낌도 난 들리더라고. 근데 지금 그나마 좀 괜찮다는 언론들은 어떤 그런 언론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직 언론인을 바로 대변인을 갖다 쓰는 게 맞냐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언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쌍따옴표 쳐가지고 이제 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언론이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가? 사실 국민들 기레기라는 그 이야기 나온 지 오래됐고 쓰레것이 아, 예, 쓰레것이. 예, 쓰레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원래 처음에 원인이 뭔지를 되돌아보면 뭐 권력 감시? 진짜 감시해야 될 권력은 감시 안 하고 정부만 물어뜯고 있는 지금 언론의 행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직 언론인이 3일 만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가는 거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그 비판하는 이유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강민석 대변인이 원래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문재인 정부로 들어가네? 이러면 욕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이 현직 언론인에 있다가 청와대에 들어간다. 그것만 가지고 욕하는 거는 논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직종이 됐건 정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김수진 판사님하고 관련해서 뭐 사법부의 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어떤 직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를 할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누구처럼 아침까지 KBS 출근했다가 저녁에 대변인으로 나가고 이런 거 분명히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직업을 했던 사람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기계적으로 나는 중립일 거야 이렇게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약간 좌로 치우친 우로 치우친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되면서 중간으로 수렴을 해 나가는 거지. 어떤 직업이 됐건 어떤 사람이 됐건 난 정치적으로 중립이야. 안철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극중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냐면 울트라 센타리. 그거 뭐 얼마나 바보 같은 이야기인지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지나친 잣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네. 공격하기 위한 그냥 무기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민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여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앙일보나 어쨌건 조중동에 쓰레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들 중에도 합리적인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믿어. 아 그렇구나. 문제는 그 조직이 문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민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쉽게 표현하면 그들 중에는 군계 일학인 거예요.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오죽 가겠어요. 대통령이 입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나쁜 의도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기자를 임명하면 중앙일보가 대통령을 못 갈 거야. 그런 일은 없고요. 오히려 자기 회사 나간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 품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 거 있잖아. 이 한경호에서 데려다 쓰면은 한경호에서 데려다 쓴다고 뭐라고 하고 조중동에서 데려다 쓰면은 왜 니들이 조중동에 데려다 쓰냐고 뭐라고 하지 마. 나는 사람을 쓰는 방법에는 그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나쁜 의도만 갖고 바라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경향신문의 비판적 논조가 더 과열차지겠네요. 음. 왜 다 갖다 쓰면서 우리는 안 갖다 쓰냐? 그분 류시성을 가지신 그분 말씀하신 거구나.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 네.